지금부터 한의사 문경수 검주를 모시고 가을철에 두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가을철에 두피가 건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머리카락이 나는 머리 쪽에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 염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근에서 수분이 날아가서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탈모 그 수분 좀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강한 자외선이 모근을 이렇게 손상하게 되면은 머리가 얇아지고 2달 정도 지나게 된 후부터는 머리가 많이 빠져서 실제로 가을이 되면은 탈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 갈수록 저는 빠지는 것도 고민이긴 한데 얇아져. 머리가 얇아지고 이게 진짜 50대가 넘으면 얇아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머리가 이렇게 볼륨이 안 살아. 그리고 희한한 게요. 얘가 드라이를 해도 드라이가 안 돼. 파마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빗으로 이거 하고 있어. 맞습니다. 그런데 건조한 두피가 탈모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건조하게 되면은 두피의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피지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고 예, 그렇게 되면은 두피가 가려워서 긁게 되고 그러면 두피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비듬처럼 보이기도 하고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지루성 두피염. 뭐가 많이 껴있네. 지루성 두피염 환자의 사진인데 왼쪽 사진에는 두피에 비듬처럼 보이는 각질이 많은 각질형,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두피에 염증 때문에 뾰루지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냄새까지 나는 예, 환홍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 비듬 많이 생길 때 머리 감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부러 이걸 갖다가 막 세게 손톱 끝으로 해가지고선 머리를 감아서 이걸 다 벗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감는 거는 두피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머리를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적셔준 이후에 샴푸를 한 500원 정도 이렇게 손에다가 해서 특히나 이제 약산성 샴푸 같이 두피에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샴푸를 이용해서 손바닥에서 거품이 충분히 나게 해서 손끝에 있는 지문을 이용해가지고 감아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샴푸를 잘 하셔가지고서는 지루성 두피염이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강승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가을이 돼서 이렇게 건조해지면은 그 비듬 때문에도 이렇게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하나 팁을 몇 가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왁스라든지 스프레이를 뿌리는 경우에는 샴푸 먼저 하시지 말고 저녁에 린스를 먼저 하시고 샴푸를 해보세요. 훨씬 더 잘 풀리고요. 저 원래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게 좋고 남자분들한테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머리를 감고 나셔서 이 드라이를 잘 안 하세요. 남자분들은 그냥 짧은 머리니까 그냥 말리고 툴툴 털고 나가시는데 꼭 찬바람으로라도 드라이를 하시고 꼭 말리고 가세요. 여기다가 지금 탈모까지 시작하면은 제 인생은 끝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열이 몰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두피에 열이 몰리게 되면은 열이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모공이 이렇게 살짝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발을 잡고 있는 이런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고 열감 때문에 모근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모발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건조해지면서 탈모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혹시 우리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그 가을을 건조한 두피 때문에 혹시 고생하시는 분? 손을 번쩍 드신 분이 계세요. 저 마이크 좀 주실까요? 예. 어떤 상태입니까, 두피가? 두피가 항상 각질이 많고요. 네.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심장병으로 한 2달가량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조리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고생했는데 그 뒤로 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항상 고민이에요. 건조해지게 되면은 수분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유분량이 좀 많아지게 되세요. 그래서 빈모공들도 보이고 모공당 모발들도 거의 한 가닥 정도 많이 가늘어져 있고
어떨 때 가장 좀 힘드세요? 사람 만나고 대인 관계 할 때가 조금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보다 키 큰 사람입니다. 내려다보니까. 네. 그리고서는 항상 사진을 찍든 뭐 누구를 보게 됐든 항상 이렇게 턱을 드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나갈 때 그냥 덥지만 가발도 좀 써보고 했는데 전혀 나지를 안 하고 엄청 고민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건조한 두피가 탈모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두피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거울을 본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들면 또 안 보이고 이게 자기 두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두피가 깨끗하고 건강한지 영양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기계를 통해서 엄지 가족분들의 두피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피에 열이 많다고 하는 우리 김승환 씨 잠깐 나와보셔서 좀 두피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왜 진짜 열이 많은데? 그 두피 열 상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7.8도 정도 나오시네요. 실제 체온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체온도 살짝 높으세요. 36.9도. 이게 뚜껑이 열렸나 봐요. 그러면 머리가 더 뜨겁다는 건가요? 두피가 이제 열이 있는 열성 탈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체온보다 0.5에서 많으면 1도까지도 높으세요. 저는 몇 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1도 가까이 높으신 거죠. 예. 이제 실제 체온계에서 요 정도 높으셨고 두피를 정밀 진단해 봐서 네네. 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네. 운동할 때나 머리에 열이 좀 많아요. 그 열이 나면 머리에서부터 나는데 지금 모발 속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보게 되면은 모발이 좀 가늘어져 있는 것들도 보이시고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모공당 모발이 뭐 하나짜리도 보이고 가늘어진 모발도 한 개 정도 보이시고요. 또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머리가 나는 요 모근 있는 쪽이 그러니까 모공이 열려 있는 것들, 넓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왼쪽 밑에 중간에 딱 그러네 열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빠지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요렇게 모공이 열리게 되는 상태에서 모발이 건조에 의해 가지고 얇아지게 되면은 탈락하기가 쉽고요. 얇아진 모발들이 탈락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더 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피의 열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비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머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훅 맞았네, 훅. 문경숙 엄지의 두피 비결. 하루에 오, 시원해. 3번 정도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졌어. 자, 그렇다면 건강한 두피와 또 모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을철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열이 몰리면 탈모가 악화되기 때문에 두피의 열을 떨어뜨리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빠질 머리카락을 최대한 천천히 빠지게 하고 새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영양 공급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두피의 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두피에 몰린 열을 내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두피에 몰린 열을 내리는 특급 재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둘째를 늦둥이로 낳으면서 탈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예, 요 비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머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훅 맞았네, 훅. 오, 네. 본인이 해본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진짜 뭐 증거 자료 괜찮아지는 같은 게 있나요? 증거 자료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진짜? 어머. 어머, 저렇게 앞에 올라왔네. 더 없네. M자 남자들과 M자 탈모처럼. 저게 뭐 붙이신 거 아니에요? 왼쪽 사진이 제가 둘째를 낳고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사진인데 출산 직후에 두피에 열이 많이 오르고 산후탈모가 심각했었어요. 예. 보통 이제 산후탈모는 출산하고 1년 정도 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올라와서 잔디 인형처럼 뽀송뽀송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예.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특급 비법을 꾸준히 써봤더니 출산 후 6개월 만에 많이 좋아졌어요. 6개월 만에 오른쪽이 저 세 번이 난 거 아니에요? 직접 써보신 겁니다. 바로 비법을 공개합니다. 엄지의 이거 무슨 오향.
나무까지가 나물 아니야? 나무와 잎사귀 같아 보이시죠? 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향이 쫙 코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안 와요. 감기 걸리 전 알겠는데. 알겠어. 여기 쫙 올라오는데? 하얀색 동그란. 하얀색이고 동그랗다. 두피열 내리는 비법은 바로 뜨거운 두피의 열을 내려줄 박하입니다. 박하향이? 박하 사탕은 먹어봤지만 박하는 처음 봐봐. 네네. 한의학에서 박하는 서늘한 성질로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상체 또 두피의 열까지 잡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박하에는 특유의 청량감을 느끼게 하는 멘톨 성분이 있어서 먹거나 바르면은 열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먹고 바르고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근데 뭐 어떻게 먹고 어떻게 두피에 발라요? 두피 열을 내리려면 박하를 차로 마시면 됩니다. 차로? 예. 사탕으로 먹는 게 아니고?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이제 한 1리터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끓여준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박하잎 한 3g 정도를 넣어서 물이 한 소금 수르륵 끓으면은 그때 이제 불을 끄고 한 조금 지난 다음에 박하잎을 건져내면 됩니다. 예, 한 번 마실 때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 정도 분량으로 따뜻하게 해서 수시로 마시게 되면은 두피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방법이 엄청 쉽긴 한데요. 네.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차를 끓여서 할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우려내야 되지 않나요? 이게 푹 우려내는 거는 사골이고 아우 시원해. 가려운데 그거 이제 아우 시원해. 그렇죠. 박하나 이렇게 향을 이용하는 약재들은 후화라고 해서 물이 끓는 상태에서 잎을 넣어서 재료를 넣어가지고서는 살짝만 끓여내가지고 먹게 됩니다. 예. 그럼 선생님 박하가 찬 성질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몸이 좀 차가운 편이거든요. 네. 그럼 몸이 좀 냉한 사람들은 뭐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건 없나요? 이제 몸이 좀 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조금 적게 마시는 게 좋고 특히나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하가 유증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박하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미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같은 셀럽들은 이렇게 좀 뿌려주면은 열이 네? 둘 다 열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박하차를 갖다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놔서 조금 시원하게 미스트로 해가지고서는 두피에 열이 오를 때마다 수시로 뿌려주게 되면은 두피에 열이 내려가게 돼서 탈모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니 진짜 박하 미스트. 뿌리네. 그러니까 뜨거울 때 먹고 차갑게 해서 뿌리고. 미스트 저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 나오세요. 아니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세요. 제일 궁금한 거는 아예 제가 머리 좀 열이 많잖아요. 아까 저 열이 좀 많았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제 네네. 두피를 갖다가 네네. 가르마를 이렇게 가르고서는 이렇게 두피에 바로. 네.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네. 이제 손끝에 십선열이라는 부분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여기 손톱 밑에 있는 십선열 여기. 바로 밑에. 네, 요 끝을 이용해가지고서는 두피를 이렇게 해봐요. 톡톡톡 아, 이렇게? 두들겨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똑똑똑 계속 똑똑똑. 똑똑똑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두피에 박하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뿌려서 두들겨 주시면 좋고 이게 두피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떠세요? 아니 지금 약간 이게 박하가 아니라 치약을 섞어서 약간 뿌려온 것 같이 화해요. 아주 화해.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졌어. 미스트 한번 더 뿌려주세요. 시원하니까. 예. 네네. 정신 좀 차리게. 네. 하루에 오, 3번 시원해. 정도 아, 3번이요? 예, 3번 정도 뿌려주시면 아침, 좋고. 점심, 저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 너무 하고 싶다. 화해. 5분 정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 주셔가지고서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흡수가 되게 하면 됩니다. 하루 3번 박하 미스트로 두피열 잡고 탈모 예방하세요. 노화의 첫 번째 증상. 탄력이 빠져나가 생기는 피부 노화. 혈액이 빠져나가는 빈혈. 그리고 마지막 노화의 증상. 바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탈모.
노화의 산물 바로 모발이 빠져나가는 탈모입니다. 노화의 산물이 바로 탈모다? 탈모는 한 번의 증상이 발현돼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차 진행되는 질환의 하나인데요. 이 탈모는 노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사람들의 시각적 나이가 5살에서 많게는 10살이 더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을 채우는 것이 노화를 피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화를 막는 특급 비법. 빠지면 늙고 채우면 젊어진다. 3번째, 탈모. 노화가 시작되면 남녀 불문하고 가장 먼저 신경 쓰인다는 탈모. 탈모는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40개 이하면 정상, 70개 이상이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하고 100개 이상 빠진다면 탈모라 볼 수도 있다. 특히 탈모는 봄철에 심해진다는데 실제 한 대형마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모 샴푸 매출이 다른 계절보다 봄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탈모 클리닉. 올해 46된 안석훈 씨는 봄이 다가오자 고민이 많아졌다고 한다. 봄철만 되면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관리도 받을 겸 상담도 할 겸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눈으로 보기엔 탈모 증상이 크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실은 이게 제 머리가 아니고요. 가발이에요. 심각한 탈모 때문에 평소 가발 없인 외출이 꺼려진다는 안석훈 씨. 가발을 벗는 순간 한쪽 머리가 텅 빈 채 두피가 훤히 드러났는데 한눈에 봐도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황. 그렇다면 안석훈 씨의 탈모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지금 탈모가 진행된 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요 자리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렇게 위에까지 정수리까지 빠지는 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에는 완전히 비게 됐어요. 과거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했다는 안석훈 씨. 지금은 탈모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는데 특히 봄날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꽃샘바람.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휙 날리면서 하얀 살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 불면 이렇게 대머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바람 불면 이렇게 손으로 잡고 다니거나 뭐 마우라로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하고 다니거나 얘기할 때 자신감도 떨어지고 제가 이 머리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질 정도로 탈모로 고생이 많았다는 안석훈 씨. 늙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석훈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탈모. 그렇다면 현재 안석훈 씨의 탈모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에게 탈모 상태를 확인해봤다.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시긴 하셨다, 그죠? 특히 머리 한가운데 부분이 많이 빠진 안석훈 씨의 탈모 상태. 검사기를 통해 그의 모발과 두피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해봤다. 지금 모근이 다 가늘어지셨어요. 네. 솜털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다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조금 오래 진행이 돼서 안에 뿌리가 좀 손상되거나 없어진 부분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진행이 오래된 안석훈 씨의 탈모. 모발이 많이 손상이 돼서 없어져 있죠. 그리고 모발도 굉장히 가늘어져 있고요. 그래서 두피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모발이 자외선 차단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얇아진 모발, 심지어 두피엔 색소 침착까지 진행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가 탈모를 방치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한다. 탈모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들어서 먹어도 보고 심지어 머리 좋다고 해서 오줌까지 발라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제 머리가 날는지 궁금하고 저한테 막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탈모인들을 혹하게 만드는 탈모에 관한 다양한 속설들. 그렇다면 사람들은 탈모의 속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평소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해 알아보기로 했다.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탈모는 유전 때문이다. 흔히 부모님이 탈모면 자식도 탈모일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데 정말 탈모는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50대 50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전부 머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머리가 빠지고 있고 제 생각에 유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정답은 X입니다.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이 다는 아니고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자가 면역에 이상이 생길 때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노화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탈모가 일어날 수 있죠. 정답은 X. 탈모, 유전 때문만은 아니다.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머리 감은 후 흔히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어 사용이 탈모를 악화시킨다? 헤어드라이어 사용이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쪽에 의견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 드라이기를 써보니까 머리가 빠지고 탈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안 써요. 사용 안 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결은 망가질지 모르지만 그 거리상에서 너무 열만 안 주면은 너무 뜨겁게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헤어드라이를 할 경우에는 두피나 모발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는 오히려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O. 헤어드라이어 사용이 탈모를 악화시킨다.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탈모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머리카락 한 올. 그런데 빗질을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정답은 X입니다. 일단 빗질을 해서 그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단 주의할 점은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할 경우에 모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끝이 뾰족하지 않은 뭉툭한 빗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모에 대한 궁금증 총정리. 첫 번째, 탈모는 유전 때문이다. 정답 X. 두 번째, 헤어드라이어 사용이 탈모를 악화시킨다. 정답 O. 세 번째, 빗질을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정답 X.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탈모. 탈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모발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 영양이 부족할 경우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두피에서 모발이 탈락돼 탈모가 생긴다는 것인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하려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탈모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주인공을 만나봤다. 주인공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미용실이었는데 모두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가운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 걸까? 여기 김명희 어머니 계시나요? 예, 전데요. 탈모를 극복하고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김명희 씨. 근데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네, 염색하러 왔어요. 아, 염색이요? 예, 옛날에는 뭐 창피해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해요. 탈모가 있었다곤 믿기지 않는데 풍성해진 머리칼 덕에 펌은 물론 염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머리가 자꾸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자꾸만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 탓인가도 생각을 했었지.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빠지고 베개에도 묻고 뭐 이런데 방바닥에도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고. 2년 전 갑작스럽게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매일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죠? 제가 옛날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랬었어요. 머리 한가운데가 훤하게 보이는 두피. 지금과 다르게 탈모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여자로서 이게 탈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애들이 온다라면 오지 말라고 엄마 어디 갈 거야 이래고 못 오게 했었어요. 그것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우리 엄마가 고생하고 있구나. 이제 고생을 해서 머리가 빠져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모로다가 내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 될 수 있으면 못 오게 해야지.
탈모가 생긴 후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고 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외출이 꺼려지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데 하지만 현재는 확연히 달라진 김명희 씨.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탈모가 완화된 것일까? 머리가 탈모되다 보니까 두피 마사지도 하고 친구가 권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먹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지금은 빗질을 하고 그래도 머리가 빠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탈모 완화를 위해 6개월간 꾸준히 먹은 게 있다? 제가 이거 먹고 탈모 걱정을 덜 하게 됐어요. 그녀가 섭취했다는 갈색 가루. 얼핏 보기엔 평범한 가루 같은데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준 맥주 효모예요. 맥주 효모란 메가를 익혀 만든 맥즙을 발효시킨 것으로 비타민 B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탈모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탈모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실제로 탈모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맥주 효모가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독일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유난히 풍성한 것을 보고 맥주 효모와 탈모의 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탈모를 멈추려면 모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발 건강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에 있습니다. 모발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머리카락 또한 푸석해져서 탈모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맥주 효모에 풍부한 비오틴은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7이라고 불리는 성분으로 논문에서도 B7이 부족할 경우 머리카락이 빠질 뿐 아니라 머리색이 탈색되어 회색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또한 맥주 효모에서 주목할 성분은 바로 단백질. 바나나, 시금치, 양배추 등의 식물성 단백질과 비교했을 경우 20배 이상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해도 단백질 함량이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맥주 효모엔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성분 또한 풍부해 모발의 영양 공급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맥주 효모를 꾸준히 섭취한 후 탈모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김명희 씨. 맥주 효모는 어떻게 알고 먹게 된 것일까? 친구가 이걸 가져와서 6개월 정도 먹었는데요. 모발도 굵어지고 내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맥주 효모를 먹고 탈모 완화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김명희 씨. 지인들 또한 몰라보게 좋아진 명희 씨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데 야, 너 내가 부분값을 준 거 아니네 진짜. 아니야. 그 떼어냈어. 대박이다 야. 좋다 야. 머리가 빠지고 없으면 할머니 같잖아. 그래,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근데 머리가 좀 그래도 보기 좋으니까 낫지 뭐야. 탈모 증상이 완화되면서 웃음을 다시 되찾았다는 김명희 씨. 이젠 외출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 지금은 바깥에 나가도 당당해요. 그리고 머리가 빠졌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머리가 많이 났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탈모 상태는 어떨까?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 그녀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봤다. 처음 탈모 시작되셨을 상태보다는 지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태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고 생활 관리하시면 꾸준히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나는 또 저게 뭐 어떨까 하고 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네네. 너무 좋다. 정상인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김명희 씨의 머리숱.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맥주 효모. 김명희 씨는 맥주 효모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맥주 효모를 그냥 먹으니까 시큼하더라고. 그래서 콩하고 우유 넣고 갈아서 먹으니까 속에도 부담도 없고 속이 편안하고 또 이 콩을 넣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맥주 효모 활용법. 첫 번째, 맥주 효모 검은 콩 우유.
검은 콩을 4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믹서에 갈아주면 되는데 이때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냥 하면 비려요. 그래서 15분 정도 삶은 다음에 우유 넣고 갈아서 먹는 거예요. 물에 불린 검은 콩을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아주는 것. 이렇게 삶은 다음 사용해야 검은 콩의 비린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검은 콩을 삶을 때 나오는 거품 또한 바로바로 제거해야 검은 콩의 비린 맛이 제거된다. 다 삶아졌으면 믹서에 검은 콩을 넣고 종이컵으로 우유 2컵, 맥주 효모 1티스푼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대로 갈아 먹어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넣을 게 있어요. 바로 이거 꿀이에요. 맥주 효모는 약간 시큼하잖아요. 이 꿀을 넣으면 약간 좀 단맛이 있어갖고 먹기가 좀 부드럽고 좋아요. 꿀 1스푼을 넣어주면 맥주 효모 특유의 시큼한 맛을 잡아준다고 한다. 평소 아침 대신 맥주 효모 검은 콩 우유를 즐겨 먹는다는 김명희 씨. 그렇다면 이 우유 한 잔의 어떤 점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검은 콩하고 맥주 효모에는 모발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한 검은 콩에 들어있는 칼슘은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고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해주는데요. 여기에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 우유에 알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콩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유를 먹기 꺼려지거나 번거롭다면 이 외에도 맥주 효모를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맥주 효모 1티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먹는 방법.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 물에 타먹을 경우 흡수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명희 씨는 맥주 효모를 저녁에 먹는 특별한 활용법이 있다고 한다. 맥주 효모를 넣고 이 샐러드를 먹는데 저녁에 소화 안 되고 그럴 때 이렇게 먹으니까 속도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샐러드로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맥주 효모 활용법 2번째, 맥주 효모 두부 샐러드. 먼저 샐러드에 들어갈 두부를 면보에 넣고 물기를 짜줘야 하는데 이때 물기를 짜줘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한다. 두부를 짜지 않으면 겉돌아요. 그래서 이 두부를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걸 넣고 그렇게 해서 묻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해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쳐 준비해준다. 다음 맥주 효모 1티스푼, 다진 마늘, 참기름 1스푼을 넣고 버무리면 되는데 여기에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검은 깨를 뿌려 마무리해주면 맥주 효모 두부 샐러드가 완성된다. 맥주 효모 두부 샐러드, 이렇게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두부와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함께 곁들여 먹을 경우 브로콜리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 C가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두피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맥주 효모를 먹는다는 김명희 씨. 하루에 얼마나 맥주 효모를 섭취하고 있을까? 하루에 1티스푼을 3번을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맥주 효모 검은콩 두유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때는 이거 맥주 효모를 그냥도 먹기도 하고 물에 타서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맥주 효모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맥주 효모를 챙겨 먹으면서 탈모 완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김명희 씨. 그렇다면 맥주 효모 섭취 시 주의점은 없을까? 맥주 효모의 일회 기준 섭취량은 약 한 3g 정도, 하루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피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요산 농도를 증가시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 같은 경우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삼근영님이 어떤 도전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시간 맞춰 약속 장소로 도착한 박 PD. 그런데 삼근영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형님, 아니 왜 거기 숨어 계세요?
아니, 저기 여기서 숨어서 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따라 시무룩한 형님의 모습. 왜 그러시죠? 형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모니터링하면서 보니까 머리가 말이야. 이게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머리 숱이 빠지는데 이 머리 때문에 이거 영 이거 아니야. 이거. 그동안 삼근 형님을 위해서 찍던 셀카봉. 방송상에서 훤히 드러난 정수리를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대요. 사실 이런 고민은 비단 형님만 품고 계신 게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시니어들의 대표 고민이 바로 탈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근 형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저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이 젊은 분들도 많이 머리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혹시 뭐 이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 신경 싹 빠졌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신경 싹 빠졌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잠깐만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정진다. 와. 이 머리가 없고. 그러네요. 유전. 유전성이구나. 유전이다 여기 유전인 것 같아요. 유전이니까 그냥 포기하셨구나. 예. 다양한 탈모의 원인,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향한 이곳, 서울의 강남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예. 탈모병원 20년 차 한상보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원장님, 요즘 이렇게 현대 이렇게인들이 네. 이 머리에 이 탈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보통 남자분들은 왜 오시냐면은 그 유전 탈모로 이 M자에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이렇게 헤어라인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와 다르게 라인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가르마 쪽을 중심으로 럭비공 모양으로 빠집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유전 탈모의 결과물입니다. 탈모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전. 자,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형님. 자, 형님, 자, 화면 한번 보시고, 머리카락 먼저 볼게요. 형님 보면 이게. 와, 이 보면 머리카락 밀도는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20대, 30대 정도 될 만큼 다모낭도 많고 너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빈약해 보이고 볼륨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형님이 지금 이제 멋있게 머리 염색을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밝은 색으로 하시다 보니까 숱이 조금 덜해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좀 진한 색으로 하신다면 또 많이 풍성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내 머리가 30대 후반. 최고! 이야, 감사합니다. 모발의 색상, 붓기 등에 따라 머리카락이 비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가루를 이용한 흑채, 모낭을 채취하여 심는 시술 등의 방법도 있답니다. 모발 이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뒤통수에 있는 모낭, 모발을 생성하는 머리 뿌리를 한 올씩 채취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위에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작용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모발 밀도 빽빽한 거기에 60%까지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모발 이식은 자기 것을 그대로 이식하는 만큼 새로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대안에 비해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의학적으로 효과가 규명되어 있는 거는 미노라는 바르는 약물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물? 예,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탈모 부위에 바르는 건데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탈모약은 남자만 먹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20살 또 25살 이때쯤에 이 탈모기가 있다 그러면 탈모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하루 한 알만 잘 먹어주면 그 먹는 기간 동안은 유전 탈모의 진행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견과류 등 탈모에 좋은 다양한 음식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 목도 하고 뒤에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3, 4분 정도 머리 감을 때. 두피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까지. 요즘 요 핸드폰이 요 스마트폰이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요 다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지금 5배, 5배. 확대로 딱 한 다음에 요걸 카메라로 같은 부위 딱 정수리 한가운데 같은 부위를 서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어때요? 참 쉽죠? 찰칵 찍어봅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보면 사진 정말 잘 나오죠. 탈모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매일 직접 사진을 찍으면요. 본인의 모발 밀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원장님 덕분에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모 완전 정복! 이번엔 노원구로 향했습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가발업체가 있다는데 저분한테 한번 여쭤볼까? 친근감이 느껴지는 저분,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가발 하는 데가 있다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저도 지금 가는 길이었는데요. 거기 가시는 길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웬 행제야. 고맙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마침 목적지가 딱 같았네요. 형님, 오늘 잘 풀리려나 봐요. 안내해주신 가발업체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가 가발도 많네. 역시나 눈길을 끄는 건 수많은 종류의 가발. 근데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사장님이 안 보이시니 우선 앉아서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때마침 등장한 사장님. 그런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예, 저요. 형님도 조금 이상하죠? 아까 사장님하고 많이 닮으셨는데 동생분이신가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많이 닮았는데요. 그래요? 예. 사실 제가요. 손을 올려 두피를 몇 번 만지자 깜짝 놀라는 형님. 아니 형님 왜요? 어머, 진짜요? 너무나 낯익은 저 얼굴. 아이고 아까 그분이시네. 아 근데 이렇게 달라 보입니까?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10년 이상 차이 나죠? 이 두 사람 형제 사이 아니고요. 동일 인물 맞습니다. 감쪽 같죠? 대표님은 가발을 착용하신 지 20년이 넘으셨대요. 이런 게 이제 본인의 고민에서 시작해 가발 사업에 뛰어드신 건데요. 가발에 대한 지식이 각사급이랍니다. 이것도 좋고. 사장님 요즘 이렇게 잘 찾는 가발이 또 있습니까? 제일 자연스럽게 일단 티 안 나는 거. 티 안 나는 걸 일단 옷을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이렇게 좀 머리 스타일을 좀 멋을 부리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파가 비슷하다. 그럼 하나 가지고 또 여러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뭐 드라이하고 다시 하면 또 다른 스타일로도 당연히 이제 가능한 거고요. 예전처럼 티나는 가발은 가라. 나에게 꼭 맞는 가발을 맞출 수 있다는데요. 특히 이곳은 자연모, 수제 커스텀으로 고객의 연령과 유행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이 가발을 선택의 팁이라도 있으면 조금 다듬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조금씩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너무 멀면 이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근처 업체, 집이 가까운 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제품이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 어쩌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올 때가 있어. 손님한테 딱 쓰여봤을 때 그거를 끝까지 좀 책임을 져주는 그러니까 그런 샵을 좀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따라 가발의 종류도 가격도 천차만별. 요즘엔 말하기 전까지 모를 만큼 맞춤 가발 제작 기술이 발전했더라고요.
가발의 도움을 받아 컴플렉스를 벗어던진 또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마와 정수리에 탈모가 진행 중인 70대 남성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좀 가발을 좀 쓰고 가고 또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다닐 때도 있고 여기 머리가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그걸 볼 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시구나. 예. 사장님께서는 곧바로 첫 번째 작업을 진행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장님, 왜 갑자기 머리에 랩을 씌우시는 거죠? 요 작업의 정체 대체 뭡니까? 형님, 궁금하니까 얼른 출동해주세요, 출동! 좀 특이한 과정인데 뭐 어떤 기술 과정인지. 이거는 몰딩 작업이라는 건데요. 이 두상 골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몰드를 뜨는 제일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고객의 두상에 맞게 수작업으로 본을 뜨는 건데요. 머리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음까지 함께 어루만지며 작업을 진행하신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이고 참 머리 모양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네. 이야 참. 와, 이거 먹고. 이야. 저도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거를 이제 뼈대를 만들고 요 틀로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심는 과정이 또 들어갈 거예요. 가발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미리 맞춰놓은 가발을 한번 써보신다면서요. 와 사장님. 이럴 수가 있어요. 뭐예요? 20년 전 거 보시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야 이 사장님 완전 땀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정말 회춘하셨어요. 가발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니. 이번에 사장님께서 조금 특별한 가발을 들고 나오시는데요. 바로 삼근 형님을 위한 가발입니다. 그런데 형님 표정이 아이고 형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노래도 되게 잘 부르시고. 박 PD 왜 자꾸 웃어? 형님 저도 웃음이 나요 형님. 검은 머리로 하셨네요. 이거는 너무했다 이거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20년 전에 보이는데요. 형님 존 레논 같은데요? 제가 좀 솔직히 웃자고 했습니다. 저도 많이 망가졌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 25년을 젊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탈모인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시너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탈모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거 먹고 화이팅! 세상 모든 시니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삼근 형님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